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 운동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릎에 좋은 운동, 나쁜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치료는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연골주사보다도 더 도움이 됩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는 AAOS라고 불리는데요. 매해마다 관절염 치료에 대한 권고안을 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 권고안에 따르면 운동치료는 약물치료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연골주사가 거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근거가 모더레이트, 중등도로 좋다 그러면 운동치료와 약물치료는 스트롱, 아주 강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줬기 때문에 운동치료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릎을 담당하는 대한실관절학회에 따르면 역시 허벅지 근력 강화하는 운동은 관절염에 도움이 되고 유산소 운동, 특히나 체중을 감소하는 운동이 또 무릎에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라고 레커멘데이션 공고한 A, B, C 순이 있는데 A가 강하게 권고한다 그러면 역시 A를 줬고요.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운동 또한 권고안이 A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악순환의 과정을 겪습니다. 음, 연골이 깨져서 뼈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관절염의 이제 원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정상 연골은 하얗고 반짝반짝거리는데 문제가 있는 연골은 조직이 이제 깨지고 그런 조직이 깬 것 때문에 관절이 이제 물이 차기도 하고요. 또 연골판이 찢어져서 이 조각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절의 연골이 깨지고 연골판이 찢어지면 하중, 무릎에 이제 실리는 체중, 하중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연골이 깨지고 연골판이 더 찢어지고 물이 더 차고 이런 이제 안 좋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이 많이 실리다 보면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끝부분에 있는 뼈를 자라나게 해서 좀 단면적을 넓혀서 하중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힘줄과 인대들의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또 반복적으로 근육 소실,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아파서 부어서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근육이 소실이 되고 근육이 소실이 되면 다시 체중이 늘어나고 하중이 늘어나서 연골이 깨지고 뼈가 드러나고 연골판이 찢어지는 것들이 다시 반복되고 더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과정을 밟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근육이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그리고 유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육이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하면 연골과 연골판에 가해주는 하중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릎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역시나 이제 하중이 줄어들게 되면 힘줄이나 인대 그런 부위에서도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유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골격이 더 자라나거나 아니면 자라있다 하더라도 힘줄이나 인대의 통증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또한 운동에 대해서 다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또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해서 관절 쪽에 하중을 줄여주고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운동의 이제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 운동을 할 때는 안 해야 되는 운동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이제 무릎에 오히려 더 독이 된다 그러면 그런 운동은 피하는 게 먼저겠죠. 체중이 과도하게 실리거나 무릎이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그런 운동들은 무릎에 좋지가 않습니다. 등산, 특히나 이제 바위산, 험한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경우에는 오를 때는 운동이 될 수 있지만 내려갈 때 무릎에 이제 충격이 거의 9배 이상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무릎 관절이 깨지고 연골판이 찢어지는 그런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등산이 좋은 운동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바위산, 험한 산, 악산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체육 활동들 하시면서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공을 주고받고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사진처럼 공을 이제 받으려고 뛰어가면서 이렇게 쭉 몸을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무릎이 더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할 때 가급적 공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무릎에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점프 착지가 있기 때문에 착지하는 순간에 또 무릎 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은요, 수영은 무릎에 좋은 운동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평영킥 같은 경우에는 휩킥이라 불러서 이제 채찍질 하듯이 발을 이제 바깥쪽으로 돌려차는데요. 무릎을 돌려찰 때 여기에 이제 과도하게 하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영을 할 때 통증이 있다면 권유드리지 않고요. 통증이 없다 그러면 평영 자체에 크게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축구나 농구, 족구, 탁구처럼 뭔가 이제 재밌는 운동들은 대부분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이게 무릎이 돌아가고 회전을 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점프 착지가 들어가는 그런 운동들은 무릎에 독이 됩니다라고 안 좋은 운동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이 되는 운동, 좋은 운동은 어떤 운동들이 있느냐? 무릎에 체중이 덜 실리고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고 관절이 움직이는 운동이 무릎에 좋은 운동입니다. 걷기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걷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체중이 실리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자체 하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구부렸다 폈다 움직이게 되고 또한 이제 상체의 체중을 안장해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적어서 근력 운동도 되면서 체중이 덜 실려서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쿠아로빅, 수영 같은 경우에도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부력에 의해서 우리의 체중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런 체중을 좀 줄여서 운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등이 무릎에 좋은 운동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경우에는 근력보다는 유산소 운동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심폐기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체중 관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근육을 더 키우는 그런 운동은 따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추가로 더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릎 근력 저하가 심한 경우나 처음에 운동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체중을 싣기보다는 체중을 싣지 않는 운동을 시행하셔야 되고 왼쪽 그림처럼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같은 경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급 운동을 2, 3주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근력이 생겼다.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시면 보통은 본인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나 런지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고 스쿼트 교육을 보통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스쿼트가 가능한 상태가 되셨다. 피터크 할 때 통증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체육관에 있는 헬스장에 있는 이런 기구 같은 운동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중을 실어서 기구 운동하는 거는 조절하시면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셔야 되고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단 오르는 운동 같은 경우에도 계단 오르실 때 통증이 없다 그러면 운동이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계단 내려가실 때는 운동도 되지 않고 그리고 무릎이 망가지기 때문에 가급적 계단 내려오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나 천천히 내려오거나 난간을 잡거나 혹은 뒤로 내려오는 경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뒤로 내려오는 경우는 저는 잘 추천드리지 않는데 넘어질 수 있어서 보통 천천히 내려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릎 초급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워밍업 운동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수술을 하고 난 직후에도 이런 운동을 시킵니다. 체중을 싣지 않고 하는 운동으로 무릎이 부어 있어도 무릎을 펴고 하기 때문에 무릎에 붓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내 다리의 체중만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근력을 키우는 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게 잘 되시면 그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세라밴드 같은 밴드나 튜브를 이용해서 하중을 더 줘서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급 운동을 보시게 되면 무릎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하시면 안 되는데 요번처럼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이 더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운동보다는 아까 이전의 사진에서 나왔던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누워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게 무릎 부어 있을 때는 기초적으로 쉬면서 하시는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부어있지 않다면 앉아서 하는 운동들 도움이 되고, 역시나 모래 주머니나 튜브를 이용해서,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면 하중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체력이 만들어졌다, 기초 근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중급 운동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요. 중급 운동은 본인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진처럼 이 뒤에 공을 대도 되고 공을 안 대도 됩니다. 체중을 뒤로 실어서 벽에다 등을 댄 상태에서 버티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고요. 10초, 15초, 30초 정도 버티는 운동을 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근력이 더 생기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근력 운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스쿼트로 넘어가기 전에 자세를 잡고 그리고 근력을 키우는 중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벽에다 등을 대고 하는 운동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스쿼트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거의 무릎 재활 운동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스쿼트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앞쪽 근육은 물론이고 뒤에 있는 허벅지 뒤쪽의 근육과 엉덩이 근육 또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주요 포인트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요 무릎의 끝부분이 발끝 부분보다 같은 선상에 일치하거나 뒤에 있어야지 이 무릎이 앞쪽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앞무릎 쪽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게 돼서 오히려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앞쪽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고 무릎 연골을 이제 닳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혼자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운동 치료를 통해서 도주 치료사나 운동 치료사 선생님을 통해서 제대로 운동을 배워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무릎 통증이 없는 분들은 괜찮은데 무릎을 수술했다거나 무릎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우리가 PT 일반적으로 받으면서 하시는 스쿼트 동작을 하시다 보면 좀 무릎 쪽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실시하는 운동 치료를 통해서 환자 하는 스쿼트를 배워서 차근차근 원래 있는 일반적인 스쿼트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각도 내리는 거는 처음에는 한 3, 40도 정도 내리고 그리고 90도까지 내릴 수 있다 그러면 90도까지만 내리고 그 이상은 내리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쿼트까지 다 잘 되고 통증이 없다 그러시면 헬스장에서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가 있고요. 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무릎을 펴는 레그 익스텐션,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는 레그 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어내는 레그 프레스, 요 세 가지 기구를 추천을 드리고요. 레그 익스텐션을 하면은 이제 허벅지 앞쪽 근육, 레그 컬을 하면 뒤쪽 근육이 이제 근육이 생기는데요. 보통은 이 앞쪽 근육, 허벅지 앞쪽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그 익스텐션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운동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운동하시면은 하중을 가장 낮게 하셔서 10번, 15번 했을 때도 통증이 없다 그러시면 그것을 한 세트로 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중을 천천히 올리세요. 하중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무릎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내게 맞는 운동은 어떠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운동할 때 안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안 아파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운동할 때도 안 아프고 운동하고 나서도 안 아프시고,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무릎이 붓지 않아야 됩니다. 무릎이 부었나 안 부었나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이게 오른쪽 무릎은 부어 있고 왼쪽 무릎은 붓지 않았는데요. 붓지 않은 무릎은 뚜껑뼈의 마진이 경계가 잘 보이고 오폭 들어간 부분이 힘을 주면 보이는데, 무릎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이 무릎의 뚜껑뼈 마진이 잘 보이지가 않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요 바깥쪽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볼 때는 무릎 요 부분을 이렇게 쥐어짜서 물을 이제 무릎 쪽으로 몰아 넣은 다음에 자, 뚜껑뼈를 이렇게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는데요. 엄지손가락 눌러볼 때 이게 통통 튀면은 무릎이 부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무릎 부어 있는 상태를 본인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셔야지
결국에는 운동을 할 때도 내가 무릎 부었으면은 쉬어야겠다. 무릎이 안 부었으니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보실 때 어떨 때 무릎이 부었다 안 부었다를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서 그 느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운동 이 관절염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몰아서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릎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치를 넘어버리면 무릎이 붓게 됩니다. 무릎이 붓게 되면 오히려 운동을 쉬어야 되고 무릎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찾고 그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관절염 운동 치료의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10번에서 15번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3에서 5세트를 하시면 되는데 통증이 없이 약간 힘든 정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하셔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할 수 있고 그리고 땀이 약간 나고 숨이 약간 찰 정도는 돼야지 심폐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3번 이상, 매일 하면 좋죠. 매일 하면 좋은데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실 때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에서 6주는 꾸준하게 하셔야지 근력도 생기고 그리고 체중 감소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느껴지시면 운동을 중단하셔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운동을 할 때랑 하고 나서도 아프시면은 그 운동이 너무 나한테 과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전에 낮은 단계로 이제 운동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 이전에 그 무릎이 아프다거나 부어 있다 그러면 최소 2, 3일 정도는 휴식을 취해서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단계 운동을 4에서 6주 하시다가 이게 좋아지시면 그 다음 단계 운동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현명하게 운동하시는 방법입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절대 욕심을 내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내 체중을 실어서 하는 스쿼트까지 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운동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온찜질을 하시면 무릎 쪽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부어 있는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고 온찜질을 하게 되면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붓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하나하나를 좀 지켜볼 건데요.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걷는 운동은 일단은 관절에 무리가 적고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오랜 시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걷기는 운동이 이제 쉬운 반면에 또 근력 강화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파워워킹이라고 빠른 속도로 두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칼로리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보다는 평탄한 길 위주로 걸으셔야 됩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평탄한 길 위주로 걸으셔야 되고 오르막길은 좀 운동될 수 있어도 내려올 때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무릎 쪽에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리막길은 좋지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트레킹 정도 이렇게 평탄한 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완만한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이제 경사가 졌다거나 그러면 피해주는 게 낫고 경사가 진 길보다는 평탄한 길 그리고 평탄한 길 위주로 걸으셔야지 무릎의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전거 운동인데요. 자전거는 물론 유산소 운동도 되지만 기어를 넣기에 따라서 다리 힘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자전거 운동을 할때 자세가 좀 맞지 않으면 허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운동하게 되면 장경인대라고 부르는 허벅지 옆부분 쪽에 있는 그 무릎 옆쪽 측면에 있는 곳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안장이 너무 낮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돼서 앞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실 때는 안장의 높이를 너무 낮지 않게 어느 정도 높게 세팅을 하고 자전거를 타라 얘기를 드리고 보통 우리가 자전거 옆에 딱 섰을 때 내 엉덩이 관절 레벨 정도 되는 높이 안장이 있다거나 혹은 자전거를 올라타고 무릎을 살짝 폈을 때
약간 구부리거나 살짝 편 정도에서 내 그 페달이 발에 밟히면 그 정도 높이가 맞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더 높게 할수록 무릎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 바른 자세로 타는 것이 중요한데 허리는 이제 곧게 펴서 한 30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는 게 낫고요. 손도 곧게 펴고 팔꿈치는 살짝 기울이는 게 손목에 주는 하중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 엉덩이 쪽에 안장을 통해서 허리에 체중이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면이 이제 울퉁불퉁한 곳에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허리에 충격을 받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허리 자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허리 쪽에 디스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피팅샵 같은 곳에서 또 자세를 잡아주기도 하니까 그렇게 자세를 잡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헬스장에 있는 누워서 타는 자전거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쿠아로빅 수영은 좋은 운동이죠. 왜냐하면 부력 때문에 물이 내 몸을 띄워주기 때문에 체중을 실지 않고 운동이 가능하고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걷는 것조차 좀 힘드신 분들은 수중에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을 먼저 하시면서 근력을 키우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또 수영장은 또 어떤 수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영장까지 가고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접근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보통 이제 수영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스쿼트 운동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골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골프는 인공관절 후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퇴행성 관절 환자도 가능한 운동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해보면 왼쪽 무릎에 체중을 싣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스윙 동작에서 왼쪽 무릎이 좀 체중이 실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퍼팅 라인을 볼 때 쪼그려 앉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언덕을 내려갈 때 무릎에 하중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할 수는 있지만 이 스윙을 할 때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왼쪽 무릎이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골프가 이제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팅 라인은 쪼그려 앉지 않고 철푸덕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보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언덕이 내려가는 길이 많다 그러면 카트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운동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력 강화, 근력이 강해지고 체중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증가하는 점에서 약물 주사보다 더 효과 있는 치료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격을 좀 관절에 충격을 적게 주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더 도움이 되는데 걷기, 자전거, 아쿠아로빅, 수영 같은 것들이 그런 저충격 유산소 운동이고요.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추가로 더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벽에다 이제 등 대고 버티기, 그 위에는 스쿼트까지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헬스장에서 쓰는 운동들은 무릎에 정말 큰 병이 없다거나 어느 정도 스쿼트를 충분히 잘 하시면서 통증이 없는 분들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운동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 다음번에서는 이제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체중 감소가 참 중요한데요. 체중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